여러분 안녕하세요. NGNSTV의 박성원입니다. 오늘은 좋은 목소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목소리가 좀 안정감이 있으시네요, 그런 얘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도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라고 칭찬을 듣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사실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지금 이 목소리는요, 만들어진 목소리입니다. 제가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가들한테 직접 코칭을 받아서 만든 목소리가 지금 이 목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외국어 학습의 팁은 바로 정확한 단어를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습을 했는지 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 제가 보너스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정말 예전부터 신기하게도 제 목소리가 천정명 씨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비슷한지 더빙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께서 한 번씩 보시고 진짜로 비슷한지 아닌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목소리가 좋아지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소리가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목소리가 좋으면 도대체 뭐가 좋냐, 무슨 도움이 되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목소리가 좋으면 무엇이 좋은지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유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목소리가 좋으면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딱 처음 만났을 때 일단 첫 번째는 시각적인 정보로 판단을 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이 청각, 들리는 것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해요. 이 단적인 예가 뭐냐면, 여러분이 공포영화를 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소리를 끄고 공포영화를 보면 어떨까요? 소리가 안 들리면 공포영화의 무서운 게 확 줄어듭니다. 이 말인즉슨 이 청각, 들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판단을 하는 기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적으로도 굉장히 신뢰감을 주는 용모를 갖추고, 그 다음에 이 말까지 안정된 톤과 목소리로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 시각적, 청각적인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명확한 의사 전달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 명확한 의사 전달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보이스, 좋은 목소리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좀 종합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성, 이 목소리, 그리고 발음,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합쳐진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목소리로 얘기를 해도 말끝을 흐리거나 또는 입안에서 엉엉 이렇게 잘 발음을 하지 못하면은 상대방한테 명확하게 의사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목소리, 안정된 톤과 함께 정확한 발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이 상대방의 귀에 쏙쏙 들어가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좀 개인적인 이유인데, 어딘가 시끄럽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갔을 때 뭐 주문을 하거나 사람을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고깃집이라든가 좀 시끄러운 곳에 가면은 제가 여기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딱 복식호흡으로 목소리 성대를 딱 열고 저기요 이렇게 해서 딱 부르면은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다 쳐다봅니다. 제 말이 입에서 딱 나와가지고 쏙 날아서 이 종업원 귀에 싹 꽂히는 거죠. 이렇게 발성을 잘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내 목소리를 명확하게 낼 수 있다,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목소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좋은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목소리가 무엇이고 안 좋은 목소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딱히 이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고 저런 목소리는 나쁜 목소리다, 그런 기준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음색을 가진 사람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좀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소리라는 거는 고유의 개성이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는 나쁘다, 저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통상적으로 이런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울림이 있는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입니다. 울림이 있다는 건 그만큼 이 복식호흡을 통해서 힘을 줘서 호흡을 잘 하면서 내는 목소리가 이제 울림이 있는 목소리가 되고요. 두 번째는 힘이 있는 목소리를 좋은 목소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쫙 뻗어나가는 목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연극이라든가 뮤지컬 배우들을 보면 무대에서 큰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물론 마이크를 쓰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발성이 잘 받쳐줘야 소리도 명확하고 멀리 나가기 때문에 이 발성, 힘 있는 목소리, 쫙 뻗어나가는 목소리를 굉장히 좋은 목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 안 좋은 목소리는요, 자기의 원래 목소리가 아니라 좀 과장해서 오버해서 내는 목소리를 안 좋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좀 ARS 전화가 왔을 때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 좀 오버해서 내는 목소리는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요, 무엇보다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게 장시간 얘기를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좋게 낸다고 해서 무리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원입니다, 이렇게 너무 깔아서 얘기하거나 너무 코맹맹이 소리를 내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고유의 톤을 가져가되 이 목소리를 조금 더 단단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만드는 게 더 좋은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명확하게 발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목소리 문제가 아니라 발음 문제인 거죠. 이 말을 할 때 끝을 흐리거나 또는 입안에서 웅얼웅얼 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의사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안 좋은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목소리, 이 먹는 목소리라고 하는데 내뱉는 목소리가 아니라 입안에서 웅얼웅얼 맴도는 그런 목소리를 또 안 좋은 목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안 좋은 발성 습관, 발음 습관은 어떻게 고칠 수가 있을까요? 일단 말을 흐리는 사람 있죠. 말을 끝까지 얘기 안 하고 저는 이게 먹고 싶은데 이렇게 말을 끝까지 안 하고 흐리거나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원이고요, NGNSTV예요, 이렇게 힘없이 매가리 없이 말하거나 또는 입 안에서 웅얼웅얼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이런 말하는 습관은요, 어미 처리만 확실히 해도 훨씬 더 깔끔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목소리, 이 톤을 바꾼다는 거는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평소에도 의식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줘야 바뀝니다. 하지만 이 어미 처리는요, 굉장히 반응이 즉각적이어서 여러분이 말 끝 어미 처리만 깔끔하게 하더라도 훨씬 상대방이 듣기에 이 사람 말을 되게 깔끔하게 하네,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오프닝에서 인사를 하죠. 오프닝에서 인사를 할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이렇게 말끝을 흐리지 않고 끝을 좀 최대한 깔끔하게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NGNSTV의 박성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미 처리만 깔끔하게 해도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 말을 뭔가 되게 깔끔하게 하네, 좀 믿음직스럽다,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는 말의 말끝을 너무 흐리거나 막 흔들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깔끔하게 한번 처리를 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을 웅얼웅얼 하지 않는 건데, 사실 이 웅얼웅얼 하는 거, 이 삼키는 말은 왜 그러냐면 입을 크게 안 벌려서 그래요. 입을 다 안 벌리고 조그맣게만 얘기하니까, 입을 안 벌리니까 말이 그냥 나올 수가 없겠죠. 그 안에서만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할 때는 최대한 입을 많이 벌리고, 저도 참 지적을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입을 크게 벌리면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웅얼웅얼 거리는 소리, 안으로 삼키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면 최대한 입을 많이 벌리고 이야기를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알면은 여러분이 훨씬 더 수월하게 좋은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데, 어느 스피치 학원을 가도 다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 호흡, 발성, 발음이에요. 호흡은 당연히 복식 호흡을 내게 하는 거죠. 이 배에다 힘을 줘서 코로 들이마시고 배로 내쉬는 이 복식 호흡을 많이 연습을 해서 배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가슴이라든가 목이나 어깨에 힘을 줘서 말하는 게 아니라 배로 이제 호흡을 하면서 얘기하는 게 복식 호흡을 말하는 건데, 물론 일반인이 그렇게까지만 복식 호흡까지 신경 쓰면서 얘기할 건 아니죠. 어디까지나 호흡이 좋은 목소리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발성인데요. 이 발성은 쉽게 얘기하면은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그 통로를 잘 열어주면 훨씬 더 목소리가 잘 나오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빨대를 생각해 봤을 때 좁은 빨대로 요구르트를 마시면 잘 안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빨대가 굵은 걸로 딱 꽂아서 먹으면 콸콸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이 목소리가 나오는 성대를 활짝 열고, 보통 이제 하품하는 걸 많이 얘기를 해요. 하품 나올 것 같아. 하품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하품할 때 보면 혀뿌리가 눌립니다. 그러면서 이 영구개라고 하는데 이 목구멍이 동굴처럼 활짝 열려요. 그러면은 목소리가 걸릴 게 없이 확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렇게 발성을 할 때는 혀뿌리를 눌러주는 느낌으로, 하품하라는 그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소리가 성량이 좋아지기 때문에 발성이 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발성을 위해서 이 성대를 열어주는 그런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품하는 느낌을 잘 떠올려 보세요. 다음은 발음인데요. 발음은 별거 없습니다. 입술과 혀를 더 넉넉하게 써주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 혀랑 입술을 잘 풀어줘서 유연하게 잘 사용을 하면은 발음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입 크게 벌리고 혀도 잘 풀어주고 그렇게 연습을 하면 되는 거죠. 연습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그 발음 연습, 발성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야 됩니다. 진짜 많이 읽어야 돼요.
저는 닥치는 대로 다 읽었는데 일단은 신문을 읽는 거를 많이 추천을 합니다. 신문은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지기 때문에 다양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기 연습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글자는 웬만하면 다 읽어봤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보이면 소리 내서 읽어봤어요. 소리 내서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발성, 발음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꼭 소리를 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입 풀어주는 거 있죠. 아나운서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입술 풀어주는 거, 그런 것도 하고 또 볼펜 물고 발음 연습하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일단 이 입술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줘서 입술을 풀어줄 수가 있어요. 입술을 이렇게 좀 유연하게 좀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 혀도 이렇게 똑딱똑딱 소리를 내면서 풀어준다든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혀를 좀 이렇게 굴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혀와 입술이 훨씬 더 스트레칭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발음하기도 편하고 입도 풀려서 말이 잘 나와요. 아무튼 여러분 연습하실 때 소리를 내서 되도록 많은 글을 읽어보시고, 입술이라든가 이 혀 스트레칭을 많이 해줘서 뭐 볼펜을 물건 아니면 젓가락을 물건 발음 연습이랑 이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면 훨씬 더 정확한 발음이 가능하고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턱이라든가 목, 어깨 스트레칭 해주는 것도요, 좋은 목소리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인트로 영상에서 언급했던 천정명 씨 더빙 영상이 곧 재생이 되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고, 과연 제 목소리가 진짜 비슷한지 여러분이 한번 평가를 해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귀에는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콘텐츠가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알람도 설정을 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하러 피해자를 2시간씩 치조실에 앉혀놓고 있어? 어? 뭐하러 피해자를 2시간씩 취조실에 앉혀놓고 있어? 응? 아직도 그런 심리전이 통하겠어? 그것도 검사인 나한테? 아직도 그런 심리전이 통하겠어? 그것도 검사인 나한테? 다른 사건 때문에 좀 바빴어. 에이씨, 시끄럽고. 유창선이 왜 죽였어 임마? 넌 이래서 안 돼. 넌 이래서 안 돼.